여기에서는 패널 자료가 존재할 경우에 이로부터 변경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추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다고 자료화 I에 대해서 특정 기간에 걸친 자료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변경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그로부터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측정을 한다면은 이때는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효율성 가변 모형이 오히려 더 타당한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Change Working Directory, 자, 내가 작업할 공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두 파일 에디터를 열어서 이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워킹 디렉토리 안에 있는 라이스 데이터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불러온 다음에 자, 이 데이터셋은 farmer code라는 기억과 연도라는 이런 그 패널이라는 것을 패널 데이터라는 것을 선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패널 데이터셋임을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산량, 경작 면적,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변수의 로그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로그 변환된 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선은 테크니컬 이피션시,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변경 생산 함수를 추정을 해봅니다. 스테이터 공식 명령어를 이용할 경우는 XT 프론티어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서 XT라는 것은 패널 자료를 다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T 프론티어,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옵션으로는 TI라는 옵션을 부여합니다. 이 TI라는 옵션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변경 생산 함수를 추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T 프론티어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변경 생산 함수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지 않는 이런 변경 생산 함수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독립 변수에 대한 코에피션트의 스탠다드 에러, 그거에 대한 t 값, 그 다음에 p 밸류 등이 얻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나타내는 것들의 시그마 u 이 추정치도 구해졌고, 감마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에라텀의 분산 가운데에서 기술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U라는 에라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결국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소리는 우리들이 설정한 변경 생산 함수, 기술적 효율성을 반영한 변경 생산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테이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변경 생산 함수를 추정을 하고 그로부터 TEFF1이라고 하는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 모형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모든 각 농장, 각
그 농장주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T 프론티어에서 만약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 모형을 추정할 경우에는 TVD라는 옵션을 부여를 하고 변경 생산 함수를 추정한 다음에 역시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측정합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여기 TFF1은 각 농장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지 않는다 했지만 여기에서는 가변 모형, 테크니컬 이피션시가 가변 변화할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농장주들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에디터 윈도우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TFF 이건 기업에 대해서 변화하지가 않지만 여기서는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농부에게 있어서도 기술적 효율성 수준 불변 모형에서는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지 않고 가변 모형에서는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추정 방법을 달리해서 벨로티의 SF 크로스라는 명령어와 SF 패널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벨로티의 명령어 가운데 SF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패널 자료에 적용하는 변경 생산 함수 추정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F 패널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나열을 해주고 구체적인 방법은 바세티 코엘리의 1988년도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따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벨로티의 방법을 추정을 하고 바세티 코엘리의 테크니컬 이피션시 수준을 BC1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BC1은 각 농장주들에게 있어서 테크니컬 이피션시가 변화하는 이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바세티 코엘리의 95년도 모형을 이용을 해서 변경 생산 함수를 추정을 하고 그로부터 기술적 효율성 수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구한 이 추정치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변 모형에서는 변화하지 않고 가변 모형에서는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먼저 설명을 해도 되겠구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추정을 하기는 하는데 기술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식별이 될 경우에는 U 시그마라는 이런 옵션을 부여를 하고 이 안에다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설명하는 이러한 변수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수항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non-constant, 상수항이 필요할 경우는 constant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증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식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처럼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식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처럼 이런 경우에는 추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를 식별을 하고 그것을 반영한 변경 생산 함수를 추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처럼 추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특히 이번에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쪽 분야의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이러한 오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제이콥 다글라스 생산 함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초월 대수 변경 생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시간에 따라서 불변일 경우, 시간에 따라서 가변일 경우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작업의 데이터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다시 라이스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이것이 패널 자료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각종 데이터들의 단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덤이라는 변수를 t라는 변수, 타임 t라는 변수로 재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머 코드와 이어 이것으로 소팅을 한 뒤에 각 변수들, 다시 말하면 초월 대수 생산 함수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변수들을 자기 자신의 평균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그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평균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된 변수들의 로그 값을 취하고 또 초월 대수 생산 함수에서 독립 변수로 사용되는 이런 변수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결정한다고 식별된 이들 변수들에 대해서도 로그 값을 취해서 LG1, LG2, LG3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 초월 대수 변경 생산 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들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데이터를 스테이터에서 제공되는 XT 프론티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함수를 추정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다시피 계속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면서 not concave 이 값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생산 함수를 추정할 때 통계적으로 수렴을 얻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일비일비재하게 우리들이 실제 연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목적 함수의 값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not concave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는 통계적으로 수렴을 얻을 수가 없다. 그때는 이 브레이크라는 것을 통해서 스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스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추정할 수가 없구나. 스테이터에서 제공되는 XT 프론티어 기술적 효율성 가변 모형을 활용을 했을 경우는 추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 SF 패널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모형을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 경우는 아주 신속하게 생산함수가 성공적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생산함수를 근거로 기술적 효율성 수준, 바세티 코엘리에 의해서 정의된 기술적 효율성 수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TEBC라는 변수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당연히 시간 변화에 따라서 특정한 농부에 있어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방법, 바세티 코엘리의 95년도 방법을 활용을 하되 CRS, Constant Returns to Scale 가정을 부여한 뒤에 이 함수를 추정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는 이런 모형을 추정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CRTS 가정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생산 함수 프론티어 LX1의 코에피션트 플러스 LX2의 코에피션트 LX3의 코에피션트의 합이 1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가변적이라고 할 경우에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식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추정에 활용을 할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함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 트랜스로그, 다시 말하면 초월대수 변경 생산 함수에서 이처럼 기술적 효율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렇게 감안을 한 뒤에 추정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추정을 하고 성공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마세티 코엘리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계산해 달라 이 소리고, 그 다음에는 계산된 값을 확인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동시에 한번 런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추정이 되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성공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패널 자료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할 거냐 안 할 거냐,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불변을 가정하고 있는 모형, 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변화하는 이런 조건을 감안한 모형의 추정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추정을 위한 명령어는 스테이트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XT 프론티어, 멜로티라는 사람이 제공한 SF 패널, 이 자료를